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요,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야외 활동 중에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휴가를 몽땅 망쳐버릴 수도 있고요. 커다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필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휴가철에 특히나 꼭 필요한 바로 상해 보험 플랜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보험부터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예비 시간에는 오늘은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을 키워드로 또 다양한 진단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덜어드릴 보험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각 보험사에서도 다양한 레저 보험이나 상해 보험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휴가 떠나기 전에 이러한 상해 보험 하나쯤 들고 떠난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혹시나 생길 휴가철 사건, 사고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안미정 전문가님의 강의에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미리 이렇게 휴가 분위기를 내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좀 상쾌해지네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께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되는 즐거운 휴가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휴가철에 꼭 필요한 상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즐거운 여름 휴가, 마냥 즐겁기만 해도 시간이 아까울 텐데 안타깝게도 7월, 8월 되면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여름 휴가철에. 사고가 하루 평균 611건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낯선 곳으로 휴가지를 떠나시다 보면은 좀 낯선 길에서 운전이 미숙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친 어떤 그런 피로감 그리고 많이 정체되는 부분에서 졸음 운전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안전운전으로 충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여름 되면 물놀이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 8월에는 이런 상해 사고가 굉장히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체 상해 사고 중에 54%가 해당되는 연령층이 10대와 20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해 사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 준비하셔라. 즉 상해 보험은 필수 보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사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또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다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흔히 요즘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이라든가 추락
추락으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낙상 사고들도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감전사고나 화재사고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 이웃집에 반려견이 물어서 그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반려견 사고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역시 상해사고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집안에서는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2019년 장소별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봤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주택에서, 즉 집에서 사고 나는 것이 55.5%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한 만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사실 제가 그 친구가 입원을 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었어요. 근데 어쩌다 다쳤냐라고 물어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는데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서의 낙상 사고가 74%나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되는 부분이 44%나 됐습니다. 그리고 골절되는 부위가 가장 많은 것이 고관절 그리고 다리에 대한 골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해 환자가 안팎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최근에 10년 사이에 장애인 인구가 2.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도 보면 그 장애인 주차장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장애 선천적인 부분이 원인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해 사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랜은 운전자 보험. 운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어서 같이 플랜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3% 이상, 3%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사고, 요즘 운전하시면서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조금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됐다라고 진단만 받아도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상해가 원인이 돼서 수술을 하시게 될 때면 상해 수술비를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있죠. 네, 코로나19. 이것은 특히 이제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메르스라든가 뭐 사스 등 특정 감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입원을 했을 때 하루당 입원 일당이 나오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보장의 폭이 넓은 이러한 보험을 지금은 이제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내가 상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해 후유장애인은 지금 3% 이상 1억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는 제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건데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상해 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거기에 해당될 때 지급률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1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 1호종이라고 해서 그 심각도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됐다라는 진단만 받아도 이 골절 진단비 5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런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매일 5만 원씩 지급되는 그런 보장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상해 후유장애 뭐 3% 이상, 그 다음에 뭐 50%, 80% 이러한 부분들 시청자분들 좀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3% 이상은 가장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보장의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50%, 80%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이 실명이 되었다, 눈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되면 100%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까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면 두 눈이 실명됐을 때는 1억 원까지 최대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두 눈 중에 한 눈에서 어떤 시력을 잃어서 기능을 잃었다라고 하면 50%. 즉 5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손목 역시 양쪽 손목 같은 경우에는 100% 즉 1억 원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한쪽 손목 같은 경우에는 50% 즉 5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걸렸는데 그것도 그 지급률이 10%에서 20% 즉 이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만약에 5손가락 전체가 다 뭐 장애를 입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30% 즉 3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외에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마다 3%씩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해 후유장애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연령별로 남녀 구분을 해서 한번 보험료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3만 원, 그리고 여자분은 2만 4천 원, 그리고 40세는 2만 9천 원, 2만 4천 원입니다. 50세는 2만 6천 원, 2만 3천 원, 그리고 60세에서부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골절 진단만 받아도 50만 원, 예, 요 앞에까지는 50만 원인데 60세부터는 골절 진단비 그 지급 한도가 3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던 것이 50만 원으로 예, 지급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0년나 90년 만기로 비갱신 상품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넓게 받으실 수 있는 상해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름 휴가철에 꼭 필요한 상해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휴가 때문에 조금 다소 좀 마음이 들뜰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휴가 가시기 전에 상해보험 하나 준비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미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때처럼 정말 기분 좋은 날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처럼 참 속상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휴가철 7월에 이렇게 상해 보험을 소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휴가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혹은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상해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상해 보험을 운전자 보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 계획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코로나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코로나에 걸리게 됐을 때 입원비도 하루 5만 원씩 주는 그런 특정 감염병 입원 특약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관심이 쏟아질 만한 보험 오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상해 후유장애 3% 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장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보장은 혹시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진단을 받고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셨다 해도 다른 부위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사라지는 보장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해 사고가 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앞으로 좀 자주자주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을 함께 넣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일까요? 네, 맞습니다.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해보험 이거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도 최근에 뭐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개정이 돼서 조금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 이렇게 상해보험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상해보험과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 있으신 분들도 최근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 리모델링 하시면서 상해 보장까지 한 번에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휴가 계획 없으신 분들에게도 모두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자, 휴가철에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지금 미리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상해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원비가 매일 꼬박꼬박 나오는 보험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저희가 모두 크고 작은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갱신보험 대 비갱신보험이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 진단비 보험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 좋은 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갱신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일단 비갱신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네. 뭔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갱신이 나는 보험료 오르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불편함만 없애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럴 보험료가 수가 좀 있을까요? 저렴하면서 불편함은 없애는 그런 보험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과 비갱신 보험료 차이가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던데. 그렇죠. 갱신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보험료 저렴하기만 하면 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단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제 갱신하고 이제 비갱신 차이를 먼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네. 갱신하고 비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납입기가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갱신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더 이상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이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20년 동안 돈 내고 만약에 남아있는 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돈을 안 내니까 일단 부담이 없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죠. 근데 갱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년 갱신을 선택했을 때 20년 후에도 20년을 또 돈을 납입해야 되고 20년 후에도 또 갱신해야 되면 또 납입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럴 때 보험료가 오를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실제로 근데 보험은요. 정기납이라고 해서요. 내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 끝까지 받는 그날까지 돈을 납입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20년 동안만 납입하기로 결정을 하고선 돈을 선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내가 돈을 내야 되면 예. 50년 동안 낼 돈을 20년만 냈으니까 30년치를 미리 낸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30년치를 미리 받았으니까 할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해진 거예요. 기본은 전기납 보험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기간을 줄이면서 할인을 그동안 받아온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갱신형하고 비갱신형하고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예. 이게 장점만 딱 발치를 해서 보험을 내가 선택하면 좋겠죠. 자, 비갱신이 우리가 좋다라는 건 이제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초기에 보험료를 좀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갱신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갱신보험의 장점이죠. 예. 자, 비갱신의 단점은 그래서 초기에 좀 보험료가 비싸다. 근데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초기에 내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보험료를 낼 것을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봤을 때 보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비갱신을 선택하면 2천만 원밖에 선택 못 하는데 갱신으로 선택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가 싸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돈에서 내가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갱신형의 장점 그리고 비갱신의 장점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쵸? 같은 돈을 내고 큰 보장을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은 전기납 보험이 이제 기본 형태라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시중의 보험은 단기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납하고 단기납하고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네. 좀 해드릴게요. 자, 정기납은 자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보험이 만기되는 그 시점까지 돈을 그냥 쭉 내는 거예요. 근데 갱신형 보험하고 틀린 건 뭐냐면 중간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비갱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원래 돈을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는데 이 돈을 미리 낸 거예요. 20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할인받은 보험료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정기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총 납입 보험료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초기에 만약에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0년 후, 30년 후에 10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부담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쵸. 자, 과거로 생각해 볼게요. 한 30년 전에 예. 한 10만 원 그러면 어땠나요? 훨씬 좀- 컸죠, 지금보다. 그렇죠. 20만 원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컸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 지금의 20만 원이 30년 후에 만약에 20만 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정기납을 선택했지만은 후에 30년, 40년 후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갱신형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10만 원, 20만 원이 그때 가서는 5만 원의 정도의 지금의 느낌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불편한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납입 면제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비갱신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납입 면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납입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납입 면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인데 납입 면제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아나운서님? 네, 만약에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그렇죠. 받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을 했는데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네. 거예요. 21년째 납입 면제를 받았다. 의미가 있나요? 20년 납입 갱신해서요? 아니요, 비갱신인데 20년 납입이 끝나고 21년째 제가 납입 면제를 받았어요. 그럼 의미가 없죠. 지금까지 의미가 다 없죠. 냈잖아요, 이미. 근데 정기납 같은 경우에는 21년째 납입 면제를 받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면제 받으니까 돈을 납입하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기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입 면제, 우리가 뭔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단기납 같은 경우에는 예. 장점으로 보면은 보험료가 총 납입 보험료가 적어요. 그렇죠? 정리해 보면 근데 초기에 돈을 납입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예. 있겠죠. 자, 바꿔서 정기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기에 납입하는 돈이 분명히 작아졌기 때문에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선택. 자, 두 번째 선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맞게 단기납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납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요, 확실히 전기납 보험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합치면은 보험료가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또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장점을 좀 나열해서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기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았을 때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갱신형의 장점을 모아보면은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예. 그런데 갱신형도 보험료가 저렴한데 정기납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근데 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쵸. 나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기납은 처음에 결정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걱정은 일단 없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보험을 가입할 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표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표준체 말고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보험이 무해지라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 표준체보다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무해지처럼 내가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좋겠죠. 당연히 좋죠. 그런 보험이 있나요? 근데 무해지에 또 정기납이다 그러면 할인을 받는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더 저렴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해지에 정기납을 선택하면 아마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생각하면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는데 100세까지 그 안에서 사고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납입 면제가 만약에 한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납입 면제 받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할 텐데 8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 진단비 중에서도 말기 신부전증이나 폐질환 이런 부분까지도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면서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돼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내가 해당이 됐을 때 납입 면제를 받게 되니까 납입 면제 조건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죠.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납입 면제 조건도 이왕이면 많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보장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 일단 오늘은 동일한 보장 내용에서 내가 어떤 보험을 선택을 하느냐, 납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예. 좀 중점으로 볼 텐데 보장 내용 중에서 제가 진단비만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보험료가 우리가 진단비가 가장 비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단비 그중에서 3대 진단비라고 제가 굳이 분류를 해놓은 게 뭐냐면 비싼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 우리가 좋다라는 거 알고 진단 초기에 진단받았을 때 보장받는 거 아는데 비싸서 이거 선택 못해요라고 하는 분들 너무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진단비들만 일단 기준으로 제가 1,000만 원을 다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근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뇌혈관 질환만 1,000만 원 받는데 주요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선택을 해봤으면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기타 진단비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역시 3대 진단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좀 분류한 거는 뭐냐면 확률로 봤을 때 뇌졸중이나 급성신경색 진단비가 조금 확률이 떨어지죠. 자, 유사암이 일반암과 이제 별도로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전증이나 이런 심근병증 들어보신 네.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봐죠. 잘 예. 모르겠죠. 근데 이 뇌전증이나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 질환을 안 끊어서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조 증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은 안 받았는데 아니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암 치료했는데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후유증으로 해서 뇌전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진단비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던 거 생소했던 거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심근병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가슴 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이런 떨림 있잖아요. 예. 근데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은 받는데 이게 심근경색 진단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비싸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진단비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오늘 다 선택을 해본 거죠. 아, 이렇게 최대한 큰 보장을 넣어가면서 우리가 보험료 오르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비갱신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갱신 일반적인 보험 이제 한번 살펴보고 무해지 보험 할인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고 무해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뭐 이 전기납이요? 이거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보험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 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보험료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보장 좋은 거 알고 비갱신 만족했는데 자 표준체라고 우리가 원래 보험을 가입했을 때 20년 동안 비갱신입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기준을 두고 그러면 표준체 같은 경우에도 30대, 40대, 50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한번 지금 표 나가는 거 보시면서 보세요. 예. 앞에서 진단비들 기준 1,000만 원씩을 딱 준비를 했을 때 남성, 여성 8만 원, 7만 원대. 근데 50대 가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만 내가 다 준비해도 일단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거 없습니까? 비갱신을 일단 원합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선택한 게 무해지. 자, 20년 동안 납입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무해지. 그래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표준체 대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약 한 조금씩 할인이 됐죠. 2, 3만 원 정도는 그렇죠. 저렴한데요. 2, 3만 원. 그러니까 대략 30% 이내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 전기납. 무해지에서 전기납은 할인에 또 할인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30대, 40대, 50대 무해지면서 전기납을 선택했을 때 보험료를 한번 보세요. 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에요. 심지어 50%가 넘습니다. 오, 예. 그렇죠. 40대까지도 50% 이상 할인을 받아요. 무해지가 30% 이내 할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무해지의 전기납은 심지어 50% 이상의 할인을 받고요. 50대가 넘어갔을 때 50% 이내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해지 환급형을 그냥 선택했을 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보장을 하죠. 금액으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해지 상품으로 내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표준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50대인 분이 난 10만 원 정도에 준비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을 때 표준체를 선택하시면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1,000만 원씩을 준비할 수 있죠. 예. 자, 무해지에서 전기납을 선택하면 2,000만 원씩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보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미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돈이라면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요. 마지막으로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죠. 네. 전기납 보험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 전기납을 선택할래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내가 보장을 많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갱신형보다는 그러면 비갱신인 정기납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갱신형보다는 정기납을 일단 선택해 보시면서 같은 금액의 보장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납 보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돈이라면 미래의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질 걸 예상을 하면서 전기납으로 지금 비갱신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납입 면제 기능까지 들어있으니까 혜택도 유리하게 받아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할인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해지 보험이면서도 전기납까지 가능한 보험 지금 이번 달에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거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 실시간 상담 지금부터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제 막내 동생, 남동생 보험을 좀 예. 문의를 하려고요. 예. 제 남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 그 보험을 보니까,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있어갖고, 새로 보험을 예.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지 남동생이 보험을 하나도 모르고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좋은 보험 소개 좀 해주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네, 이렇게 가족분께서 남동생 걱정하시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남동생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5살이요. 30대 중반 되셨고요. 그러면 보험 네. 가입을 새로 원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원하는 보장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예.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2번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심장 관련 쪽으로도 가족력이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네. 그럼 어떠세요? 보험료는 조금 합리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장 네. 크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남동생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D손보의 건강 OK 보험 15년 보장으로 가입해 두셨고요. 자, H손해보험에서는 파워 운전자 보험까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8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혼인 남동생 분의 증권을 지금 누나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년 남았기 때문에 새로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데요. 어떤 보장 필요할지 남선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남동생분 보험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새로운 네.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입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기존에 가입이 된 증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선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누나분이 챙겨주시니까 또 오늘 전화를 주셨다는 거는 참 잘 하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내 동생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증권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네. 번째 보험은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건강보험이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손보험 형태입니다. 네, 이 보험이 벌써 13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네. 내 동생이 22살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셨겠죠? 네, 누나분이 저희 엄마가 아니라, 네. 네, 저희 네, 엄마가 굉장히 13년 만에 이렇게 또 네.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신다는 건 그동안 남동생분이 건강했다라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죠. 네, 그렇죠. 예,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요. 실손보험 안에 이제 건강보험 형태로 있어요. 네, 이 보험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옛날 실손보험 100% 다 받는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입원을 하시면 100%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오. 만약에 통원을 하는 경우에는 약값이든 진료비든 오늘 쓴 병원비에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100% 받아요. 5천 원만 공제하고 받는데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좀 작다라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요즘 실손은 80% 90% 받는데 100%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만기가 곧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2년만 지나면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험 방송을 보시고 이 보험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옛날 실손보험 갖고 있어도 내가 잘 쓰다가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해 주세요 하면 정말 뭐 10,000원, 20,000원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하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 중에도 만기가 15년 만기, 뭐 10년 만기, 20년 만기 짧은 실손보험을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손보험만큼은 현재 건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최근에 실손보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은 2년이라는 만기, 앞으로 보장 기간이 남긴 했지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동생이 운전을 하면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네, 가입하셨습니다. 보험료가 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운전자 보험 사실 뭐 10,000원, 20,000원이면 훌륭한 보장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벌써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5만 원씩이나 내고 계셨다는 거는 아마도 적립보험료가 있어서 만기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저축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 이렇지는 예.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에서 보면 변천사에서 보면 가장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는 뭐 민식이법이다 해서 스쿨존 사고에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리한 상태로 이렇게 좀 책임감이 많이 따르게끔 개정이 된 법령이 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옛날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에서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때 내가 적금도 깨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큰 합의금을 마련을 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사에서 합의금도 대신 선지급으로 납입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안 하고 보험사에서 해줘요?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이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선지급 나한테 먼저 입금해서 내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정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좋네요. 운전자 보험은요. 우선은 개인 네. 합의금을 발생이 되면 내가 먼저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서류를 보내서 확인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근에 스쿨존 사고라든가 또 인사사고 내셨을 때 나라에 납입해야 되는 벌금이 최대 한도가 예전에는 2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됐다면 지금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보완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가로수 내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물 사고에 대해서 공공기물 파손을 하게 되면 벌금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최근의 버전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 분의 보험 증권 2개를 확인을 했는데요. 2가지 다 저의 진단은 정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또 새로운 대안을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대안의 네. 초점을 제가 둔 거는요. 일단은 보험이 2개가 정리가 되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자. 그리고 기존에 가입된 보험은 무려 10년 전, 13년 전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보장받는 범위는 넓게
그리고 보험료는 조금은 오를 수가 있어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는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어떻게 드릴 거냐 하면 실손보험을 최근 버전으로 착한 실손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험료는 1,970원이세요. 입원할 때, 통원할 때 가입 금액 한도는 예전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금액이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델링 플랜은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앞서 테마 플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비 보험이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단비 보험을 25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비갱신 형태로 준비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기본은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5세면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일하죠. 네, 경제활동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하시는 기본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해서 100세까지 좀 보장받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또 아버님이 그 심장에 관련한 병력이 한번 있으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거든요. 갱신형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보험료가 오르고 다시 가입하려고 하니까 건강상 뭐가 또 맞지 않아서 가입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갱신 형태로 해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뇌도 그 범위가 조금 포괄적인 뇌혈관, 심장에는 허혈성 진단, 이런 부분까지도 1,000만 원씩, 암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보장을 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아버님 수술하셨다고 하니까 심장에 관련한 수술 항목 중에서 부정맥도 조금 포함해서 현재는 보험사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이런 심내혈관 수술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요. 운전자 보험 기존에 5만 원 요거 정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보험은요. 10,000원대로 해서 최근에 그 바뀐 버전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억 원까지, 그리고 대인 대물 벌금도 새롭게 부상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만 하셔도요. 10,000원대로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네. 포인트는요. 일단 네.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가족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떤 그 뇌나 심장에 관련한 보장 범위를 조금 확보하자. 그리고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서 플랜 A 시간에 상해 관련한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해에 대한 후유장애도 3%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확보하시는 거, 그리고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이런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보완하는 전략, 이렇게 일단은 세워드렸고,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자 하면 전기납이라든가 갱신형을 준비할 때도 30년, 25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은 보험료 오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만기를 앞두고 남동생분 대식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전 실비 들어있었던 D사의 건강보험이랑 지금 H사 운전자 보험은요. 보장 다 이제 끝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보장과 무관한 보험료가 새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건 지금 해지를 하시는 걸 권유드렸고요. 지금 가족분께서 이렇게 연락 주신 시기가 리모델링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족력 있었던 심장 쪽 비롯해서 이대질환이나 후유장애 쪽 다 넣어드렸고요. 새로 나온 운전자 보험이 보장이 훨씬 큰데 보험료 10,000원대로 준비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남동생분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청자님도 좀 증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혹시 내 보험에도 새어나가는 보험료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은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39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단비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수술비 보험이 더 유리한가요?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아마 방송에서 수술비 좋다는 정보 보시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진단비와 수술비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진단비 대신 수술비, 수술비 대신 진단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진단비는 최초의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자,
자, 수술비는 수술을 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보험료 좀 비싼 거,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분명 진단비가 필요하죠.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진단비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종제가 수술했다. 그러면 진단비에서 안 준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게 뭐 방아쇠 수지,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 게 아픈 경우 관절 수술 이런 거 진단비에서 안 준단 말이죠. 수술비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뇌혈관 진단비가 워낙 비싸고 보험회사에서 조금밖에 가입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 수술비로 더 보완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진단비와 수술비는 다른 영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진단비 준비하시고 수술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 뭐가 더 좋은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상호 보완이 되는 게 바로 이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인 것 같습니다. 내 보험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